지금 제1부에서는 뭐가 들어있대요? 수학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. 또한 19세기 말 이후 수학 교육 발달이 20세기 초에서 중반을 지나서 흘러왔던 수학 교육사가 들어있다라고 돼 있죠.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과 흐름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미국의 어떤 결과물이 같이 소개가 돼 있으며 전반적인 미국 교육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. 3부에서는 플라톤주의와 같은 그런 수리 철학의 시작점, 최근에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준경험주의의 입장, 이런 게 들어있죠.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교육에 가장 지대한 힘인 구성주의를 가지고 있어요. 이 3부는 여기 말하는 수리 철학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4부는요. 80년대 이후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심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이 들어있어요. 문제란 무엇이고,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무엇이고, 폴리아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으며 그 안에 배경이 되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입장을 좀 더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위치를 같이 개관해보자. 이렇게 돼 있네요. 또한 5부에서는 일명 심리학자라고 돼 있어요. 수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피아제, 브루너, 비고치키, 스캔폰, 딘즈, 오스벨, 가네. 오스벨이 제가 박사학위 전공한 거죠. 수학교육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 살펴본다. 뭐 좀 5부가 심리학이란 건 잘 모르겠는데 학자가 좀 많죠. 그래서 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될 거예요. 6부에서는 지금의 이 학자들이 좀 되게 많은데 최근에 우리 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 프로이덴탈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현 교육과정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성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또 한 축에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학습 지도론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어느 축이다라는 거는 어렵지만 교사라면 구성주의면 구성주의도 좋고 또 수학화 학습 이론이면 수학화 학습 이론도 좋고 해서 다양하게 알고 있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장점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수학적 변환론을 이해하고 이때 교수학적 변환론 앞에다가 브루소라고 적어두세요. 즉 좀 전까지의 6부에서는 프로이덴탈 반이래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연결해서 브루소의 교수학적 변환론에서 두 학자를 따로 떼어놨습니다. 이거는 비밀인데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은 다른 어떠한 여러 영역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두 학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아마 좀 더 공부를 할 때 든든하실 거예요. 우리 임용고사라는 걸 볼 때 너무 자주 나오는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. 되게 어렵겠다, 선생님. 아직 그렇진 않아요.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가 됐구나 하고 꾸준히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수학교육의 공학 도구의 활용과 관련된 주제들도 좀 다뤄보자. 그래서 공학에 대한 것도 우리 6부에 들어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7부에 수학교육에서의 바람직한 평가 동향과 평가 방법 도구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. 이렇게 돼 있죠? 어떻습니까?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.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,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. 그리고 저와 같이 좀 더 쭉 나열해 봤는데 그 중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교직 수학 파트만 제외하고는 신론이라는 이 책에서 신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. 그럴 때 수학교육과 신론이라는 책에서 이만큼들을 다 잘 설명해주고 있구나.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
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포멀한 박스적 지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박스적 지식 안에 그럼 선생님 근데 교직 수학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나요? 그럼요.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더 열렬히 강의를 하고 싶어요.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요. 좋죠? 기회를 만들어 드리죠. 단 지금 책이 아직 선별이 안 됐어요. 제가 스스로 강의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직접 사용이 되고 또 교수님들이 자주 사용하시고 또 중간고사, 기말고사의 페이퍼까지 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춘 뭔가가 있어야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? 곧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단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내용 정도는 저랑 대화가 돼야지 제가 교직 수학 강의할 때 귀가 쫑긋하시겠죠?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수학 교육학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. 맞습니다. 수학 교육학 하면 이 역시도 Math Education Theory, 즉 학문이에요. 수학을 가르치는 게 학문이래. 그렇죠. 그러니까 저 같은 연구자도 있는 거고 학교에서 교사들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. 그럴 때 예비 교사들은 학문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교사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. 특히 이 책에는 수학 교육학에서 논의되어 온 핵심적인 내용과 최근의 동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현직 교사 및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. 맞습니다. 전국에 있는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 또한 수학 교사가 되고자 하는 어느 영역이든 수학교육학 신론을 시작으로 교사의 출발점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. 입문하게 돼요.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와 같이 이 책 한 권이라도 완성을 한다면 아마 수학 교사가 되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임용고사라는 거를 잘 패스하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. 오른쪽부터 목차가 있어요. 1부, 2부, 3부 이렇게 있는데요. 저랑 해야 될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. 저는 제 1장에 있는 수학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이건 안 합니다. 사실은 안 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긴 해요.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우선 2장의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중요합니다. 수학교육의 발달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제2부의 수학과 교육과정 1장, 2장, 3장 다 꼼꼼히 보실 거예요. 수학교육의 철학 그래서 1장, 2장, 3장 보시고요. 4장은 안 봅니다. 사실 이데올로기 수학교육이라는 게 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4부에 문제 해결과 관련된 1장, 2장, 3장, 4장 모두 다 함께 깊이 볼게요. 제5부의 심리학, 그래서 피아제, 브루너, 비고츠키, 스캠프틴즈, 오스벨, 가네 모두 다 볼게요. 그리고 참고로 오스벨은 제가 썼어요. 근데 제 이름은 없죠. 제 스승님이 쓰신 거라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. 뿌듯. 그 다음에 6부 볼게요. 수학 교수 학습 이론 해가지고 나왔죠. 1장, 2장, 3장, 그리고 4장. 하지만 이 중에 4장은 제가 필요한 것만 할게요. 왜냐하면 공학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라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나 상황만 가지고 저랑 이야기해 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7부에는 평가 1장, 2장, 3장 모두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. 잠깐, 결국은 신론이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? 그래요.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스탠다드한 지식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. 어렵지 않습니다. 불편하신 부분 없도록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. 그리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우리 같이 제1부에 있는 수학교육 이해하고요. 그다음 필요성, 목적 공부해 볼게요.